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정종진입니다. 불 끄고 휴대폰 본 적 많으시죠? 혹시 지금도 그러고 계신가요? 혹은 엎드려서 SNS를 하거나 렌즈를 낀 채로 깜빡 잠드신 적은요? 혹시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시력이 나빠지거나 녹내장을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습관들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눈을 망가뜨리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지만 시력과 눈 건강을 모두 위협하는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다크모드 오히려 눈에 나쁠까요? 저는 O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다크모드를 사용하고 나서 오히려 사물이 퍼져 보이는 난시나 원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근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주변이 어둡게 되면은요, 빛을 더 잘 모으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빛이 눈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이 정확하게 한 곳에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빛이 안구 내에서 초점을 맺는 위치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근시나 난시가 있을 때처럼 상이 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잘 보기 위해서 억지로 눈 근육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불 끄고 스마트폰 봐도 괜찮나요? 질문은 당연히 X입니다. 저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그 어두운 환경에서 핸드폰을 막 만지다가 잠에 드시는데요. 저희가 어두운 곳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빛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체라는 조직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두꺼워진 수정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동공이 중간 정도로 커진 이런 동공 차단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녹내장은요, 이러한 눈 속에 있는 물인 방수가 과도하게 생성이 되거나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안압이 이제 올라가면서 발생을 하는 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동공 차단 상태는요, 방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안압이요, 속도가 갑자기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이러한 질병이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엎드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런 엎드린 자세는 안압이 상승하기 더욱 쉬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보고 싶으시면요, 밝은 곳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어두운 곳에서 20분 이상 보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 메스꺼움, 수멸, 시력 저하 등이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신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안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아토피 혹시 관리 안 하면 녹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O라고 말씀은 드릴 텐데요. 사실 아토피를 관리를 안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아토피를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녹내장이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내장뿐만이 아니고요, 백내장, 원추각막, 망막박리에도 이러한 아토피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스테로이드로 인한 2차성 녹내장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요, 아토피 치료에 쓰는 먹는 약을 쓰실 수도 있고 피부 연고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제제를 오랫동안 혹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섬유주에 이상이 발생을 하고 방수의 배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압이 오르게 되고 시신경에 손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녹내장이 진행이 돼도 통증이나 시야 흐림 같은 뚜렷한 증상이 바로 발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뒤늦게 신경이 손상된 것이 발견을 한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 연고 쓰고 녹내장 걸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스테로이드 연고뿐만이 아니라 안약을 사용하면서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발생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안약은 직접적으로 안압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이고요.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이 눈 주변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몸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손발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셨어도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안압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토피로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연고를 처방을 받으셨다면요, 사용하시고 나서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안압이 상승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이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압 측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고 나면 시력 좋아지는데 녹내장 걸릴 확률도 낮아질까요? 당연히 X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라섹 같은 각막에 이제 시행하는 이런 시력 교정술은 시력을 뭔가 안경이나 렌즈 없이 좀 더 잘 보게 만드는 이런 편리함을 위한 수술일 뿐이지 녹내장의 위험을 낮춰준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몇 가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한 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라섹 수술을 하시면 각막이 정상보다 얇아져서 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높은 안압이라도 측정되는 안압은 정상 범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압만 가지고는 녹내장인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력 교정술을 받고 나서는 안압뿐만이 아니라 안구 내의 구조라든지 혹은 시신경의 상태를 함께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회복을 돕기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안약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약이 안압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한테만 해당되기는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나서 안압이 올라가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도 근시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도 근시 환자들에서 라섹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고도 근시 환자는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추적 관찰을 하면서 녹내장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고도 근시 환자는 안구의 길이가 정상 사람들에 비해서 다소 긴 편입니다. 이렇게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는 과정에서 시신경 유두가 기울어지고 시신경 유두 주위에 망막신경 다발층이 왜곡이 되면서 녹내장인지 근시 때문인지를 감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고도근시 환자는 안압이 정상이라도 꼭 정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고도근시 환자가 라섹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술할 때 각막 절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눈을 석션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잡아당기는 그런 압력이, 네거티브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압이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도요, 안구 내부에 공간이 부족한데 렌즈를 넣어버리게 되면 방수가 유출되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안압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력 교정술은 시력을 좋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녹내장의 예방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술 전후로 녹내장 가족력, 고도근시 등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수술 후에도 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는 것이 녹내장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상 속의 작은 습관이 눈 건강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고요. 특히 녹내장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시고요. 안압, 시신경, 시야 검사 등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평생 좋은 시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학과 병원이 함께합니다.